여성 기사들의 반상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 서울 북악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오른쪽에는 1국 장고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 북악약품의 루민취한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입니다. 김은선 선수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지난 시즌 이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7승 4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는 여자바둑계 중견이 된 그런 선수이고요. 루민치안 선수는 좀 어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루민취한 선수 하면은 전기 황룡사배에서 김윤영 선수를 꺾은 걸로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김윤영 선수가 한 판을 이기고 나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려는 그런 자세였는데 네. 김윤영 선수와 왕징희 선수를 꺾으면서 황룡사배에서 루민치안 선수가 2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30초. 하나, 그 전에 이제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에서도 여자조를 통과하고 나서 여섯, 64강에서 일곱, 여덟. 한국 바둑리그를 뛰고 있는 한승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력이 있는 선수이고 예전에도 제가 이 선수가 중국 여자바둑계 비밀 병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꽤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여자바둑리그에서의 데뷔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 오늘은 장고대국에 등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속기대국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이 좌중앙 쪽을 좀 가르고 나오는 듯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좌변 쪽을 조금 누르고 나서 중앙으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권주리 선수는 당연히 중앙 쪽으로 날일자로 덮어 씌우면서 이제 중앙 쪽 104점을 잡은 그곳의 진모양을 키우는 전략이 될 테고요. 넷, 다섯. 확실한 것은 몇 수 전에 비해서는 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중앙 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중앙을 지켜놨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루미엔치안 여섯, 선수도 그렇고 이따가 일곱, 3국에 등판하는 판양 아홉. 선수도 그렇고 제가 약 2년 전에 2016년 4월에 있었던 이민배 예선에서 처음 봤던 선수들인데 그때 이제 한국 선수들을 이끌고 그 항저우에 가서 대국을 많이 지켜봤었는데 그때 정말 처음 들어보는 여자 선수들인데 한국의 이 남자 신예 기사들이 펑펑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가슴이 아프면서도 저 선수들 좀 경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3국에 등판하는 판양 선수가 네. 그래도 제가 류민치안 선수는 이름이라도 들어봤었는데 판양 선수는 그 당시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한국의 설현준 선수를 압도적으로 꺾더라고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여자 국가대표팀 그 단톡방에다가 이 선수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그 보자마자 제가 이제 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인상이 강렬했던 그 첫 만남이 떠오르네요. 이거 김혜미 선수 바둑은 권주리 선수의 이 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서 뭔가 서로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데요. 들여다보니까 끊어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끊었어요. 여섯. 이 수는 수를 내겠다는 것이고 이 수는 제일 크게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홉.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 순간인데요.
김혜민 선수가 지금 여기를 비집고 나왔죠. 일단 확실한 것은 어떻게도 흙이 잘 되긴 잘 됐는데 지금 김혜민 선수가 그냥 이 정도만 할 생각일지 이렇게 하고 이 한 점을 잡고 이쪽을 30초. 포기하고 하나, 그런 전략일지 아니면 당장 셋, 이쪽 부분으로 수를 넷, 내려가는 것일지 다섯, 뭔가 여섯. 여기를 민 것은 이쪽에서 당장 수내기보단 네 그렇게 타협을 하려는 생각일 것 같았습니다. 중앙은 좀 더 키워서 못했지만은 백도 한 점을 잡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흐름은 백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그 다음에 백의 완착이 나왔고 해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의 흐름인데 네. 30초.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쪽 정리가 끝나진 않았지만 분명 중앙에서는 권주리 선수가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김혜민 선수가 좋아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약점 지켰습니다. 그쪽을 네. 백이 비집고 나와 끊는 게 굉장히 뒷막 고약한 자리였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형태였고요.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꼬부리고 여기 받을 때 이 정도 지켜가면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앙이 마무리가 되니까 속기대국은 이제 서로 집이 결정될 곳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거의 큰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루민치안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봐도 원래 여기는 네, 지금 30초. 우측 우아기 쪽 형태는 좀 자주 나오는 그런 네. 정석 진행이긴 한데 그 이후의 진행은 약간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은 하변 쪽에서 좀 넉넉한 집을 챙긴 것 같은데요. 네. 도형 같은 집을 만들었고요. 네, 이제는 네. 좌성기 좌변이네요. 좌쪽의 백 두 점이 아직 뭐 약하긴 하지만 당장 큰 30초.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두 하나, 선수는 판단하고 둘, 있습니다. 셋, 이 바둑은 아직 멀었죠. 넷, 시간도 다섯. 그렇고 흐름도 그렇습니다. 실전에 한 발이라도 권주리 선수가 더 버텼습니다. 네. 둘, 셋, 넷. 형세가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들이겠죠. 일단 최대한으로 버텨서 이쪽으로 막았고요. 여기를 백이 한 칸 뛰는 수를 선수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수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넷, 유리하다면 늘어서 좀 맞춰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여섯, 권주리 선수에게 일곱, 그런 정도의 여유가 아홉. 허용되는 국면이 아닙니다. 네. 최대한으로 두어 가야겠네요. 네. 그런데 판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 김혜민 선수가 여기를 눌렀는데 여섯, 흙이 받아줘도 이 일곱, 교환이 득인지 여덟,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고 나서 흙이 올라서면 그때 백이 여기를 끝내게 하고 또 다른 자리를 가면 될 것 같고요. 이 교환이 없을 때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은 누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좀 더 득으로 보이는데 이 수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차피 지금은 상변 쪽을 향해야 되거든요. 30초. 네. 하나, 둘, 셋, 귀를 막지 않고 네. 상변을 가는 다섯. 건가요? 네, 지금 정하기보다는 상변이 훨씬 일곱. 큰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계속 뭔가 압박을 하네요. 저렇게 압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변이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도 호시탐탐 선수를 뽑아서 상변을 갈 타이밍이 나올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을 빼고 못 갈까요? 그 전체 흑돌이 좀 30초. 넓어서 어떨지 하나, 모르겠습니다. 둘, 이쪽이 약간 셋,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흐름은 그래도 뭔가 여덟. 버티긴 버텨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역시 버텨갑니다. 김혜민 선수가 이쪽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노리려면 여기 끊는 교환을 안 하고 노리는 편이 낫어요. 백돌이 여기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끊어져 있다면 이쪽 찝고 끊고 이런 걸 노릴 때 훨씬 득이죠. 자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지 않고 실전처럼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뒀으면 그냥 상변을 가거나 그런 식의 선택이 보통인데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불확실한 그런 흐름을 셋, 상대에게 내주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가 상변을 그냥 두 칸 벌린 게 아니라 지금 더 세게 두고 있죠. 백으로서는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일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하나, 북악약품과 둘, 경기 셋, 호반건설의 넷, 대결. 다섯, 여섯, 일곱, 좌상 쪽에서 그냥 패를 하면서 그 패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건데 패감은 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변 쪽을 김혜민 선수가 압박하는데 손을 뺐기 때문에 네. 그쪽 공격에 관련된 패감은 전부 흑이 받아야 되는 형태죠. 그런 만큼 저렇게 패를 하는 것이 그냥 두 칸 벌리는 것보다 득인지는 일감으로는 득은 아닌데요. 권주리 선수가 역시 좀 불리함을 의식하고 30초. 하나,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버티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가 더 크겠죠.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지금 하는 것인데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패를 하다가 흑이 이 패를 이기지 못하면 두 번 연타해서 결국은 이제 허무하게 둬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붙인 수로 그냥 두 칸 벌리고 두는 편이 더 득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가 권주리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 수 됩니까? 이겼어요. 그 수가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패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네. 걸 텐데요. 초강수입니다. 제가 지금 그 수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중앙 쪽의 형태가 보시면요. 셋, 여기를 단수 치고 넷, 백이 패감이 많으면 다섯,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 백돌만 있다면 아홉, 그래서 이 끊는 축이 백이 가능하다면 한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면 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데 호구 치는 게 이제 선수죠. 호구 치고 살고 여기가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이거 완전히 승부패입니다. 이제는 축은 아니니까 여기 단수를 흑이 허용할 수는 없고 패를 하다가 물러서면 백은 이쪽을 받고 나서 거의 꽃놀이성 패를 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백돌이 어떻게 보면 반선수 그렇죠. 정도라고 볼 수 하나, 있었던 그런 자리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고요. 넷, 이것은 다섯, 여섯, 지금 이수를 보고 있는 것이 여덟,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여기를 먼저 가면 아니네요. 네. 먼저 가면 어땠나요? 먼저 가고 나서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면 지금 이수가 좀 효율적으로 방비가 되는 자세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를 살아 두었습니다. 김혜민 선수 뭐 계산서 나왔나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마무리 짓는데요. 네. 그전에 흐름이 백이 좋긴 해서 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선기에서 흙이 크게 살아가기는 했는데요. 아직 중앙 쪽 상변 맛도 조금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은 끝내기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 갑니다. 지금도 좀 덤이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로 보이긴 하는데 권주리 선수가 정말 많이 추격했습니다. 애초에 흐름에서 지금 이쪽도 방어를 해냈고 지금 이쪽도 좀 김혜민 선수가 좀 작은 자리를 가면서 지금 귀를 이렇게 파먹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백이 여기를 갈 때 흙이 귀를 파먹은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30초. 하나, 둘, 꽤 여유 있게 국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다섯, 바둑이었는데 여섯. 묘하게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역전에 성공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 네. 이렇게 날짜 둔다면 이제 패맛도 보강을 하게 된 네. 거네요. 다 보강됐죠? 지금 김혜미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꼬부린 다음에는 그냥 이 바둑은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생각, 그 방심이 좀 화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뒤에 백은 여기 들여다보는 완차. 둘, 결과적으로 셋, 이렇게 처리할 거라면 여기 넷, 잡은 수도 좀 생각을 다섯,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여섯, 일곱, 여기를 끊지 여덟, 않고 아홉. 실전처럼 두거나 끊었으면 상변을 갔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백이 완착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완착은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권주리 선수가 많은 추격을 해왔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정말 많이 추격했네요. 이제는 정말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백이 냉정하게 처리를 하면 덤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백이 아직은 좋아요. 네, 덤에는 걸리는 정도의 차이고요. 김혜민 선수가 이 동료 기사들이 평가한 이 그래프에서 보면 끝내기에서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김혜민 선수가 끝내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네. 과연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
두 분 끝내기에서 그리고 특히나 두 선수 초읽기이기 때문에 위험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끝내기 점수만 놓고 본다면은 두 선수가 비슷한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네. 만만치 않은 후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혜민 선수도 아까의 그 여유 있는 자세는 조금 느낌이 변했죠. 한 수 한 수 마지막에 그 초읽기에 쫓기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착수를 하고 있고요.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래도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대로 처리만 하면 약간 덤이 부담스러웠던 그런 형세인데 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끝내기가 좀 남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처리하고 30초. 하나, 여기를 들여다보고 끝낸 수가 셋. 어떻게 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혜민 선수 지금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까랑의 형세가 좀 변했다는 것을 표정을 보면 느껴집니다. 정말 여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착도 나왔던 거겠죠. 네. 그럼 좌변에서 입구자 다가섰던 건 결국 선수 자리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둘 필요가 없는 자리였고 아무튼 지금 넓게 보면 두 번 정도 여기와 여기에서 처리가 30초. 하나, 이상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30초. 이쪽을 이제 최대한으로 버티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끊는 셋. 게 넷, 있고요. 다섯, 그냥 적당히 여섯, 둔다면 그냥 일곱, 끊는 정도 여덟.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권준희 선수 근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나중에 여기를 나갈 때 약간 미묘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흑은 계속해서 이제 이쪽을 젖히고 단수치고 있는 것까지 선수하려는 입장에서 네. 여기 찝는 게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갔을 때 모양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권준희 선수 지금 뭐 이렇게 버틴다는 생각일지 이런 게 아니면 지금 흑이 이상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뭐 그런 생각으로 셋.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둬도 맞고 다섯, 찝으면 여섯, 이렇게 둔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권준희 선수가 계속 이쪽을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뭐 이쪽 부분 젖히고 치고 있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역시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제 그런 걸 좀 판단해 보는 시간 같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끊어서 두거나 들여다보고 이어서 최대한으로 노리거나 그쪽을 두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처리 안 합니까? 이쪽 선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리도 물론 크긴 한데 네. 아껴놨습니다. 여기는 두지 않았을 때는 백이 이렇게 뚫고 나가서 늘면 지금 다 끊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쪽을 밀었고요. 계속 우아기 쪽을 갈까요? 30초. 하나, 네, 둘, 뭐 처리를 하고 셋, 이쪽을 받고 싶은데 넷. 모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계산해서 100집이 한 57집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처리되면 좀 다르네요. 이렇게 처리되면 59집 59집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59집 때 이제 흙이 여기를 처리한 이후에 흙집인데 역시 덤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둘, 그 전에 이제 분리할 때에는 계산에 다섯, 넣지 않았던 여섯, 이런 부분, 결국 일곱, 이제 몇 번을 놓고 따낼 여덟.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돼서 김혜민 선수가 정말 턱 밑까지 추격은 허용을 했지만 아직은 네. 백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백이 냉정하게 처리한다면 우세하네요. 두 선수가 턱을 괴고서 끝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패를 걸어갔는데요. 패를 100% 이긴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은 일단 불리하니까 패를 걸어갔는데 백이 이쪽 패감을 사용하면 흑이 패감이 많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권주리 선수 승부수입니다. 넷. 이곳을 팩감으로 쓰나요? 네. 어차피 끝내기를 할 때 이렇게 끊어서 끝내기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쪽은 패를 이긴다고 해도 지금 여기 끊어서 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백이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 따고 있는다고 해도 여기를 호구 쳐서 이 패를 맞아요. 굴복시킨 것이 가만히 이어서 굴복시키는 것보다 득이 셋. 없습니다. 패는 패대로 뭔가 좀 버틴다는 느낌으로는 두고 있지만 패를 이겨도 득이 안 되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저 패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승부수긴 하지만 패를 백이 이어서 받았습니다. 네, 다시 끝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지금 확실하게 계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다시 처리하면서 한동안 9에 착점을 하면서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좀 냉정을 되찾았죠. 김혜민 선수처럼 뭔가 이 전투로 가기보다는 좀 두텁게 두고 좀 수비적으로 두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계산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넷, 지금도 좀 그런 면에서 자신의 계산을 확실히 신뢰하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길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지금 사석이 2개 차이인데요. 백이 2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을 포함해서 이곳이 7지, 10, 14, 17, 30, 40, 백집이 59집입니다. 흑은 7, 여기를 하나도 안 났을 때 35, 40, 50, 60, 66집입니다. 30초. 그럼 지금 66대 59인가요? 둘, 네. 여기를 하나도 안 논다고 쳤을 때 밑에 하니까 100이 좋죠. 게다가 지금 끝내기가 100선이고요. 하나도 안 놓으려면은 여기 뭐 집이 나거나 해야 되는데 네,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쪽에 집이 나지 않는 순간 100이 최소한으로 뭐 처리를 한다고 해도 2개는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덤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김혜민 선수 확신이 섰어요. 한국 여자 랭킹 6위 에이스급 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의 1주전으로서 올 시즌 첫 무대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랭킹 여자 랭킹 탑 10을 보면요. 뭐 조혜연 선수, 김혜민 선수, 박지은 선수 이런 예전부터 활약을 했던 기존의 강자들이 둘, 이 신예 기사들과 자웅을 겨루는 넷, 그런 모습이 참 다섯, 흥미로운데 여섯, 네. 물론 이제 여자 랭킹 1위는 부동의 1위 최정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 선수는 랭킹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 외의 선수들 2위부터는 비교적 촘촘한데 그래도 2위 그룹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좀 월등합니다. 그 외에 이제 3위부터로 본다면 정말 촘촘합니다. 그래서 3위 조혜연 선수, 4위 김채영, 5위 김다영 뭐 이런 순으로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점수가 촘촘하기 때문에 여자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따라서 앞으로 랭킹은 수시로 뒤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현재 여자 랭킹 하나, 5위의 김다영 선수와 셋, 6위의 김혜빈 선수의 다섯, 랭킹 점수는 단 1점 일곱. 차이거든요. 네, 점수 차이가 뭐 많지가 않아요. 그 뒤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여자 랭킹 중에 좀 눈에 띄는 점이 조승아 선수가 단번에 여자 랭킹 10위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 조승아 선수가 확실히 최근에 입단한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좀 뭐랄까요 월등한 그런 초단 돌풍을 일으킨 선수였기 때문에 네. 30초. 기본 하나, 판수를 채우고 둘, 랭킹이 셋, 꽤 높게 진입을 했고요. 다섯, 조승아 선수의 랭킹이 뭐 박태희 선수나 박지현 선수보다도 높습니다. 과연 올 시즌 첫 데뷔를 한 또 초단들이 여자 랭킹 순위에서 몇 순위로 들어오게 될지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 50판을 채우려면은 한 1년은 더 있어야겠죠. 이제 그룹마다 좀 다르죠. 최근에는 여자 기전, 신예 기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 그 모든 것에 속하는 그룹군은 좀 50판을 빨리 채우고요. 다섯, 거기 속하지 못한 일곱, 좀 나이가 차서 입단한 남자 기사 이러면은 50판 채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아,
그런 면이 또 있겠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여자 기전도 많아지고 신예 기전도 좀 생겼기 때문에 좀 빠르게 랭킹권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뛰는 이제 초단 그룹들은 그래도 약 1년, 뭐 길게 봐도 한 1년 반 정도면 50판은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둘, 셋, 왜냐하면 네. 뭐 미래의 별이나 다섯, 아니면 여섯, 그 외 매지온배, 이민배 이런 신예 기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전에 참가를 하면서 여자 기전을 참가하면 본격 기전과 다 합치면은 그래도 꽤 판수가 되거든요. 또 입단하자마자 바로 여자 리그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네.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세를 뒤집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판은 점점 좁아지고 있죠. 지금 김혜민 선수가 놓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 네, 정말 크죠. 여기가 역끝내기 3집이 넘습니다. 흑이 여기를 두었다면, 네, 이 자리를 두었다면 단수, 이렇게 단수 선수가 되죠. 그러면 실점과 차이가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납니다. 근데 이제 흑돌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집까지는 아니고 세 집은 넘습니다. 역끝내기로 그 정도라면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장 크게는 안 보였는데 그 주변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네요. 중반 이후에 추격은 허용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렇게 미세하지 않은 차이로 이겨내는 이 김혜민 선수의 반면 운영 능력 좀 높이 사고 싶고요. 권주리 선수는 두 번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쪽 전투에서의 실패와 셋, 두 번째는 넷, 이쪽에서 다섯, 살려서는 여섯, 안 되는 돌을 살렸습니다. 단수로요. 네, 그 두 번의 어떤 판단 미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바둑을 그르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국에서 권주리 선수가 이 후반 쫓아오는 힘은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찝는 걸 통해서 여기 젖혀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순간적인 어떤 수익기 힘을 느낄 수가 있었죠. 마지막 하나, 김혜민 선수가 이제 모든 선수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이기는 패턴과 지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겨가는 것이 김혜민 선수의 패턴입니다. 뭔가 변화를 많이 만들면서 들어가지는 않는 스타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 리그에서 좀 보기 드문 희귀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이 공격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김혜민 선수의 기풍이 좀 다릅니다. 여자 랭킹 정상권에서의 김혜민 선수 같은 대국 스타일의 기사가 또 30초. 있을까요? 하나, 둘, 아니요,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박지은 선수가 조금 유연하게 둘 때 그때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고요. 네. 네, 김혜민 선수 이 팀의 1주전답게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 부강약품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김채영 선수와 류민치안 선수가 남아 있다면 이건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류민치안 선수는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뭐 다른 저우홍이, 인취 뭐 이런 저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여자 선수들과 함께 좀 신예 기사로서의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앞서 그 판양 선수가 한국의 신예 강자를 쉽게 누르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시기에 류민치안 선수가 넷, 또 한국의 이 다섯, 신예 기사들과 여섯, 또 연구생을 일곱, 쉽게 이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의 어떤 기대주로서의 평가는 판양 선수보다 류민치안 선수가 좀 더 높나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실력의 소유자는 판양 선수였고요.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궁금해지네요. 이번 시즌에 그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네. 물론 자국 내에서는 뛰어난 기대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이런 해외에서 영입돼서 바둑을 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달라졌을 때 거기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지 이제 그런 점이 궁금한데, 그래서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실패했던 용병 선수들이 여럿 있거든요. 둘, 셋, 넷, 그것은 다섯, 그 선수들의 여섯. 고민이자 팀에서의 고민도 됩니다. 이 전역 대국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되겠죠. 그것은 이미 뭐 몇 판 두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의 용병 선수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오싱 선수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헤이자자 선수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만이나 중국 선수들 좀 저녁에 시작하는 시합이 자국 내엔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전혀 달라지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한국까지 이동하고 이동해서의 잠자리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확실히 컨디션 조절이 이번 용병 선수들의 그 경기 결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사실 지난해부터 좀 뭐랄까요,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환경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여성 기사들의 반상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4경기 셋, 서울 북악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여덟, 오른쪽에는 1국 장고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 북악약품의 루민취한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입니다. 김은선 선수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지난 시즌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7승 4패를 기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는 여자 바둑계의 중견이 된 그런 선수이고요. 30초. 루민치안 선수는 좀 어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루민취한 선수 하면은 전기 황룡사배에서 김윤영 선수를 꺾은 걸로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김윤영 선수가 한 판을 이기고 나서 이제 뭐 연승을 이어가려는 그런 자세였는데, 네. 김윤영 선수와 왕징희 선수를 꺾으면서 황룡사배에서 류민치안 선수가 2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30초. 하나, 그 전에 이제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전에서도 여자조를 통과하고 나서 여섯, 64강에서 일곱, 여덟. 한국 바둑 리그를 뛰고 있는 한승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력이 있는 선수이고, 예전에도 제가 이 선수가 중국 여자 바둑계의 비밀 병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꽤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데뷔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 오늘은 장고대국에 등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속기대국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이 좌중앙 쪽을 좀 가르고 나오는 듯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좌변 쪽을 조금 누르고 나서 중앙으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권주리 선수는 당연히 중앙 쪽으로 날일자로 덮어 씌우면서